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1일 11월의 2주차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주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월초경마였는데 의외로 배당이 많이 나왔죠. 예. 상당히 배팅을 하기가 까다로웠는데 그렇죠. 2주차 이번 주는 좀 어떨까요?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곳곳에 폭병마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또 인기 마필들의 내용이 좀 안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고, 또 너무 또 인기마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시고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많은 인기 마필을 탔는데 뭐 제대로 입상을 끌어내지를 못했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은 인기 마필들을 많이 타고 있고, 또한 그 문세영 기수도 어느 정도 인기권 마필을 많이 타고 있는데 인기마 옥석 뭐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 새벽 조교로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경마의 강팀장의 승부처는 5경주와 7경주, 5경주 특급 승부처, 7경주 메인 승부처. 자, 강백호는 직전에 아쉬움을 남긴 마필들이 있어서 9경주와 12경주를 이렇게 5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 이렇게 승부경주로 현장에서 한번 때리는 만큼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한번 토요경마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그 사건이 좀 있죠. 그 이찬호 기수가 또 그 살 뺀다고 약을 잘못 먹었는데 또 마사회에서 우라질 그걸 갖다가 검찰에 뭐 기소를 하고 또 그랬는데 좀 못내 아쉽네요. 이찬호 기수가 당분간 또 주로에서 기승을 하지를 못하고 또 뭐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우리는 뭐 경마장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무조건 뭐 적중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 토요경마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자, 1경주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고요.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5번 대천 에이스. 아직까지는 뭐 2번을 뛰어봤기 때문에 걸음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노돈 호재의 동생입니다. 마방에서 굉장히 기대치를 갖고 도입을 했고, 실전 정력 부족과 또 늦게 데뷔하면서 나름 너무도 많은 아쉬움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관리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 놨고요. 또 스피드도 굉장히 늘어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것이고, 경쟁력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번 대천 에이스는 페로비치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또 페로비치가 직접 마무리 조교까지 하면서 홍바람, 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자, 분명한 것은 직전 데뷔 전 2번의 경주에서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 나설 수 있는 뭐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려도 페로비치 지난주에 좀 실망감을 줬는데 열심히만 몰아내준다면 입상권에 한 자리나 찍어낼 수 있겠고, 자, 이번 MJ 캡틴이 직전 경주의 주포감이 상당히 좋은데 앞선에 나서지를 못하자 입상에 실패. 이번엔 또 박으른 기수가 월요일날 강하게 몰아냈고,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뭐 빡빡 갈고 나오는데 주포감이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이. 예. 자, 안쪽에서 좀 곱게 밀고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여기 또 문제의 마필이 하나 있는데 10번 게이트는 에클레오 뷰티라는 마필입니다. 이거 2억 400만 원짜리. 매번 말씀드렸죠.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습니다. 1300에서 유승환 기수가 최적 전개를 했기도 했고, 자, 300m를 남겨놓고 무뎌졌는데, 자, 요번에는 좀 뭔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교사가 직접 훈련량을 강도를 낮춘 대신에 모자란 지구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 거의 하루에 5바퀴씩 돌리더라고요. 뭐 속보로. 그래서 모자란 뒤를 보강하는데, 이 녀석이 또 선행을 나간다라면 뭐 약한 상대를 말까 뽑아야 되는데 갈 길이 바쁜 마필. 10번 에클레오 뷰티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 자, 여기서 6번 게이트는 모란동백도 사실은 마체가 좀 적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도 46조에서 하정훈 기수
열심히 기승을 해주는 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번 모란동백도 가능성을 열어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5번 대천 에이스를 중심으로 2번 MJ 캡틴, 6번 모란동백, 자 외곽에 10번 에클레오 뷰티까지 뭐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경주거리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도 있고, 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도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직전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7번 성불챔프, 요번엔 병화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이는데 어떨까요? 예, 일단 이제 부족했던 뚝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방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조재료 기수, 안쪽에 6번 서울스토리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고, 또 안쪽에 1번 신비룡이라는 기습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고, 또 외곽에 8번 천지보배까지 사실 그렇게 수월한 편성은 아닙니다. 출주두수 적다고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 다만 7번 성불챔프는 스피드감은 초반 랍타임, 초반 200m 13초 0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습주로 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초반 순발력만큼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면 승부에 나섰다는 점에서 도전마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8번 천지보배가 기습 선행을 때리고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뭐 워낙 7번 성불챔프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고, 자 안쪽에 1번 신비룡 역시도 직전에 데뷔전에 10번 게이트였는데 그때 임기현 기수가 말 타는 거를 본다면 시종 출발은 좋았는데 안쪽에 진로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종 안쪽을 쳐다보면서 자리 잡기 싸움에 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말이 미쳤다 할 정도로 국산 4등급 드림영청 그 녀석과 병합을 했는데, 뭐 어차피 아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임기현 기수가 공을 들인 만큼 1번 신비룡은 이변을 한번 노려볼 마필이고, 자 여기에서 저는 6번 서울스토리라는 마필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인데요. 자 출전 주기가 좀 빠르죠. 주행주검사를 11월 3일 날 받았는데 싹수는 갖추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33조에서 마방 자원은 많지만 상금은 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서인석 조교사가 애가 타고 있는데, 6번 서울스토리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강력한 충만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7번 성불챔프, 4번 흥바람, 8번 천지보배, 6번 서울스토리 이런 마필들이 분산으로 이렇게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자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린다면 오히려 6번 서울스토리가 데뷔전에 열심히 몰아준다라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세게 할 배팅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6번 서울스토리를 중심에 놓고 7번 성불챔프, 8번 천지보배, 4번 흥바람도 자 훈련 상태가 좋기 때문에 4번 흥바람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소액 배팅으로 가볍게 노려보자. 이 경주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1300m고요. 이세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냥 와야 될 마필이 하나가 있죠. 두 발로 뛰어도 제가 봤을 때는 올 것 같은데 4번 남손. 예. 거기에 또 문세영 카드를 월요일날 조교를 하는 걸 봐서는 뭐 가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교를 봤는데 어떨까요? 예, 워낙에 뭐 힘이 좋은 마필이니까요. 또 스피드도 있고요. 또 중속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거리 경험이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마필들도 다 동등한 조건이니까 그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한 바퀴 승부를 이끌 수 있는, 또 거기에 우리 강 의원님이 조교 추천 마필이라고 좀 배당 있는 마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기 마필이어서 조금 그게 서운하긴 합니다만 인기에 관계없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인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차권에서 8번 구름 손짓해, 직전에도 훈련 상태가 워낙 좋은데 데뷔전에서 뛰는 걸음을 봐서는 사실 못 믿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긴 나가겠지만은 1300 조금은 직선주로 해서 안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오히려 7번 백산군주가 몬테비데오 이 녀석과 잘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거리가 늘어도 종반 끝걸음을 한번 끌어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더 나가서는 5번 마하승리가 직전에 9월 17일 날은 다른 마필에 놀래서 늑발을 했고, 또 직전 경주는 모래 영향을 받으면서 초반이 느렸는데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 마하승리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좀 배당을 노려본다면 1번 썸씽 미스터리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주행조 검사 때 10번 게이트였는데요. 그때 늦발을 한 게 아니고 출발 과정에서 다른 마필의 안쪽에 있던 9번 마필에 받치면서 외곽 주행을 크게 너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3, 4코너를 혼자 1100m를 뛰듯이 자, 그러고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어차피 뭐 데뷔전에서 6조 홍대유 조교사 마방의 승부 신마 승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훈련 상태도 좋고 뭐 이동화 기수 뭐 열심히 몰아내 준다라면 52km 한번 해볼 만한 배당권 마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놈은 못 와도 이번 경주는 4번 남소는 결승선 지나서 풀 뜯고 앉아있다. 4번 놓고 후차권 마필 뭐 1번 5번 7번 이렇게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1700m가 되겠고요.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만은 저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이제 5등급 사실은 좀 최약체들이거든요. 6등급 미승리마 경주에서 편성의 호기를 만나서 올라온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능력 차이가 뭐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 그래도 상승세의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 다할 5번 사이먼 리치는 사이먼 퓨어의 자마답게 지구력이 좋죠. 폐활량도 좋습니다. 선행도 되고요. 또 뚝심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제르 기수의 파이팅 넘치는 기승술 무엇보다 직전 경주 훈련 내용도 좋았지만 경주 내용도 좋았거든요. 멋진 끈기력 물론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부담 중량이 56.5kg였어요. 굉장히 버거운 또 1700 첫 도전에서 나름 멋진 끈기력을 보였다면 이번 경주 연투 이후에 최선 다할 마필이고 그때 편성보다 조금 더 강해진 거니까요. 그만큼 걸음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경쟁력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1번 스마트 캠프가 7주 만에 나왔는데요. 제가 훈련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은 직전보다 분명 다운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거리를 벌렸는데 기록적으로 따진다라면 조선 경마가 기록 경마는 아니겠지만 분명 훈련이라든지 뭐 기록적으로 5번 사이먼 리치한테도 거의 1.5초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은 버거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 샤나오도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였죠.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는데 그때 직선주로 해서 5번, 6번 이렇게 두 마리가 경합 속에서 2착을 댔고 승급전에 뭐 신영철 기수를 태운 것을 본다라면 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더 나가서는 8번 럭키미스터가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상당히 그 지하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주 기수가 훈련하는 마필들은 또 특히나 추입형 각지를 지닌 마필들은 마지막에 끝걸음을 끌어내거든요. 그때 당시 그 32조에서 원리더라는 마필은 올 대가리까지 팔렸는데 이 럭키미스터는 그냥 참고 마지막을 한 발 썼는데 이번에도 하주가 빡빡 가는 모습을 봐서는 또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저는 조심스럽게 9번 썬마스터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폐출혈 공백으로 인해서 한 달 좀 길게 그 한 달 정지를 먹고 나온 마필인데 자, 체격 조건이 좋은 잉그란디어 자마입니다. 잉그란디어 자마들이 체격이 좋은 반면에 힘도 좋거든요. 자, 그렇다면 외선에서 곱게 앞선에만 빨리 붙여준다라면 신지기수 운전수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도 5번을 놓고 때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상승세고요. 뭐 이번 경기는 크게 무리할 경기는 아니니까요. 가볍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강 의원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5번 사이먼 리치 5번을 놓고 6번, 9번, 8번 6번, 8번, 9번 이렇게 뭐 1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2%가 아니라 한 20% 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배팅에 조심하십시오. 왜? 빨갱이 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놓고 6번, 8번, 9번 추천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는 경주거리 1300 강 팀장이 준비한 첫 번째 현장 특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7번 행운꼴이 나 대가리입니다 하고 팔리는데 뭔가 불안 요소가 있어서 또 현장 승부로 하시나 봅니다. 예, 요게 이제 7번 행운꼴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이고 저 역시 요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걸 이제 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도전마로 가져갑니다. 요거보다 더 내용이 좋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중심으로 강하게 공략해 볼 예정에 있고요. 철저히 준비한 만큼 멋진 한판 승부 기대해도 좋을 만큼 좋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배당도 좋고요. 또 이거 쌍까지 한번 욕심낼 수 있거든요. 또 삼복도 충분하고요.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총알을 만들 수 있는 조례의 찬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서울 5경주를 특급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최고의 내용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운꼴이 가서 버틸까요? 선행 가서
자, 버티면은 정말 좋은 말이고. 자, 6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경주거리 1000m의 혼합 4등급 경주.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에 제가 2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렸던 마필이 출전하는데 6번 몬테비디오. 직전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착당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 마이티싱을 4코너에서 방해를 주고 또 직선에서. 이거 어떨까요, 문세영 카드?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주 최봉주 조교사가 이제 화가 났죠. 그러지 않아도 이겼을 텐데라는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뭐 워낙에 걸음발이 좋잖아요. 아직 어린 2세 마필인데도 벌써 기록 단축이 계속적으로 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기만 이상이 없다면, 탄력만 좀 상태만 이상 없다면 이번 경주 능력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번 몬테비디오는 힘이 좋은 마필이죠. 자, 이번에 거리를 줄여 나왔고 초반에 발빠른 4번 명가제왕이라든지 8번 에마비상, 1번 개천의 용이 있겠지만은 자, 그래도 초반부터 거리를 줄여 나왔고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6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자, 8번 게이트는 에마비상이 인기를 좀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모으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9월 10일 날 고개를 들면서 아주 고착 늑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새벽 훈련 과정에서도 용근이가 조교를 하는데 좀 뭔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꼬장기가 심해가지고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고 그걸 보고 개지랄이라고 그러죠. 자, 8번 에마비상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쪽에 1번 개천의 용이라든지 4번 명가제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쪽 1, 2번 정도의 게이트라면 한번 높게 평가를 할 것 같은데 훈련도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는 4번 명가제왕. 자,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실 거의 뭐 300m 지점부터 허우적대는 모습인데, 자, 이번에 또 페르비치 기수가 월요일날 조교 때는 걸음이 좋았고 일단 앞장 조선경마 가기 때문에 4번 명가제왕을 무시할 수 없는데, 자, 여기서 배당을 내줄 마필은 3번 로열 페이버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원래는 3등급 마필인데 사실 12조에서 실전 걸음은 다 나온 마필입니다. 근데 월요일날 아주 세게 몰아주는데 의외로 걸음이 잘 나오고 원래 강등이 됐기 때문에 57kg의 부담 중량을 들어야 되는데 이동진 기수 감량 2점에 안쪽에 곱게 참고 간다라면 의외의 배당도 내주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여기 신마 중에서 10번 이글스 그리프터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데 주행조구검사 때 3, 4코너를 외곽을 크게 도는 모습에서 끝걸음 여력도 어느 정도 갖춘 만큼 실전에서 뭐 보여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0번 이글스 그리프트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번 몬테비디오는 뺄 수 없는 배팅권의 중심 마필인데 사실 후차권을 어디다 강하게 때려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모든 마필들이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6번 몬테비디오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자, 요거는 또 현장으로 강 팀장과 강백호가 현장에서 마이크를 한번 돌려서 6번을 놓고 때리되 너무 저배당에 연연하지 않고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6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300. 자,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맛 접전인데 상당히 좀 이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 좋은 마필이 있다고요.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인기 마필보다는 이건 철저히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번 경주를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칼을 가른 마필이 있고요. 또 편성도 잘 만났습니다. 거리적으로 유리한 마필이고 의도적으로 1300을 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깨질 때 깨질 망정 내용을 믿고 노려볼 가치가 있고요. 또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쌍승식까지 또 삼보까지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멋진 승부, 한판 승부, 서울 7경주 메인 승부처 자신 있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빨갱이 배당에 쩔쩔 매지 마시고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셨다가 강 팀장의 현장 메인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1200m고요. 국산 5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우승 상금을 본다라면 1착 상금이 5,130만 원입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린 2세마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마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자, 우선적으로 승급전에 어차피 승급전일 수밖에 없고 직전에 2세 마필들이 워낙 잘 뛰었거든요.
그때 3천만 원 벌고 요번에 또 우승하면 5천만 원 벌고 말값 그냥 한 두 번에 뽑는 거죠. 잘만 뛰면.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1번 독도지기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피스룰주 자마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에요. 또 40조 송문길 마방의 비밀 병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록상은 이거보다 더 훌륭한 마필들이 많습니다만은 요 마필은 직전 경주가 그렇게 준비가 썩 잘된 준비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실전에서 아주 멋진 끈기력을 보여서 아직은 조금 주행 자세가 흔들리는 단점은 있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니까. 그런데 분명 이번에는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뚝심과 주포 또 근성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내선 곧게 탄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승산 있는 게임이고 전개상 유리하기 때문에 마방 기대치 높다는 점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니케 스트리트 참 훈련하는 거를 보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마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월요일 날도 5번 니케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훈련을 안 했고 직전에도 그따구로 하니까 이착되지. 대가리 칠 수 있는 거를. 자, 요번에는 부담 중량이 53kg. 이게 선행을 가긴 가는데 직전에 콘트레일한테 마지막 경합 속에 잡혔거든요. 또 거리적인 20초대 걸음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또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걸음이 더 나와주고 있는 마필은 이번 가온 챔프 구주의 공백. 공교롭게도 인기권 마필 1번 독도지기와 5번 니케 스트리트를 직전에 페루비치가 타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개라든지 마필의 능력도 타본 마필을 견주어놓고 몰아낸다라면 2번 가온 챔프도 구주의 공백은 있지만 훈련은 상당히 좋았고 직전에 선입 이후에 200m에서 아주 밀면 미는 대로 말이 나가더라고요. 자, 2번 가온 챔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6번 마스크도 직전에 59초 때 뭐 열마신 차이라면 그냥 여유 있게 들어왔는데 또 그 전자의 걸음을 본다라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초반 스타트보다는 지구력이 직전엔 단거리였고 이번에는 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나서 조금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훈련 상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1번 독도지기를 놓고 2번 가온 챔프 5번 니케 스트리트 일단 요 두 마리 마필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세력으로는 6번 마스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7번 드림 영천이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체격 조건이 좋은 피스롤주의 자마. 자, 그런데 저는 왜 이 마필을 보면 항상 훈련할 때 이렇게 무거워 보일까? 저 말이. 근데 직전 경주에는 현장에서 체중이 17kg가 불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이탈력이 좋아서 선행이 거리를 벌렸는데요. 자, 이번엔 말 그대로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드림 영천을 후차권으로 또 현장에서 상태가 최종적으로 안 좋다라면 자르기까지 한번 노리면서 이번 경주는 노릴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자, 현장에서는 인기도에 살짝 밀려있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제가 노리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또 새벽 훈련 과정도 충실히 한번 우승을 먹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자, 7번 드림 영천이 부러지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릴 마필 대가리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때리는 9경주 1200이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13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안쪽에 1번 메가히트 직전에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외곽에서 11번 유승환이 최근에 그 지난주에 경마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조교 나갔는데. 자, 부산에서는 조성곤이가 문제고 서울에서는 유승환이가 문제다. 왜? 인기마만 타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뒷구역에서 그렇게 욕하는 것도 모르고 또 부산 가서 또 실버울프 타려고 일요일 날 열심히 하는데 자, 직전에 의외로 잘못됐는데 이거 어떨까요? 1번 게이트고. 예, 그때 당시 이제 당일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좀 앞말이다 보니까 체중 변화가 좀 심하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채식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체중이 좀 증가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적임 기수인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요 마필이 이제 직전에 또 중반에 외측으로 좀 사행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제어하는 과정에서 또 제갈바지가 좀 부드럽지 못했고 또 놓쳤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는 게이트 2점이 있고 1번 게이트의 김정준 기수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철저히 내선을 파고들 요량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이고 출전 마필 가운데 가장 뚝심이 좋아요.
추격 능력만큼은 분명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건 꼭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4번 스마트 보베. 이 녀석은 1300m의 거리적인 경험이 있지만 7월달에 불량주로에서 좋은 기록이었고 직전에 뭐 1300m를 19초에 뛰었는데 조금 버겁게 이기지 않았느냐. 뭐 열심히는 몰아냈고 선행을 나갔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좀 그 여유 있게 다른 마필을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서는 요번에 4번 스마트 보베 현장 인기 1위 마필인데 부담 중량도 좀 늘었고 조금은 좀 위험해 보인다까지도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고 여기서 훈련 상태가 제일 좋은 마필은 사실 9번 로드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임기현 기수가 2번 다 입상에 실패를 하자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 마필이 그 주행 중에 약간 재갈을 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방에서 재갈을 교체를 했습니다. 재갈 교체까지 하면서 강한 승부의지가 걸려있고 자, 직선주로의 추임력만큼은 9번 로드킹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문세영 카드가 직접 훈련까지 했다라면 9번 로드킹은 앞선 마필들을 보내놓고 다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뭐 현장에서 4번 스마트 보베를 대가리 팔리겠는데 저는 뭐 이왕이면 1번 메가히트 쪽의 현장에서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다면 코스 2점으로 곱게 인코스 또 9월 30일 날 김정준 기수가 기승무리 하듯이 그렇게만 타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한번 1번을 놓고 9번 로드킹 4번 스마트 보베. 자, 여기 5번 센터포바 훈련도 뭐 방춘식 기수인데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어차피 뭐 직전 경주에 4번 스마트 보베와 거의 착차가 없었는데 마지막 끝걸음 여력은 뭐 5번 센터포바도 좋았던 만큼 가능성을 한번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번을 놓고 4번, 5번, 9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11경주로 갑니다. 자, 11경주 17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혼합 3등급 상당히 좀 까다롭다. 자, 인기마가 상대마를 강력하게 압도할 만큼의 능력만은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8번 티즈런 직전에 제가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신지 기수가 늑발하면서 후미에서 광팔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전에 조금만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갔으면 참 재밌는 싸움이 됐었을 텐데 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소속조 조교사인 40조 송문길 조교사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에게 아마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선두권 공략을 주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강연님이 요건 이제 훈련 상태를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위주로 아마 순발력 위주로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요. 8번 티즈런 이번 경주 깨질 때 깨질 망정 강공승부고요. 거리 적응력 충분히 길렀으니까 또 거리 경험 충분하니까요. 이번에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즈웨이 자만데 좀 중장거리가 좀 더 어울리는 마필이고 자, 이번에는 독도직이라는 마필을 보내놓고 옆에서 사이드에서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마필은 발주만 매끄럽게 나온다라면 충분히 직선주로 끝걸음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자,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훈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조교보가 상당히 공을 들인 11번 크립토 키드 자, 외선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9번 청담대로라든지 뭐 6번 다이돌핀 이런 마필들이 껍적대고 앞에는 나가겠지만 외선에서 빠르게 붙어 올라온다면 11번 크립토 키드는 입상권에 한 자리는 가능하겠고 자, 이변을 노려본다면 5번 리워드 하이라는 마필이 지금 마주가 두 마리를 2번 아이세이 후데이 뭐 2번 아이세이 후데이는 걸음이 다 나왔고 5번 리워드 하이도 21조에서 상당히 강한 승부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일단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면 5번 리워드 하이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겠고요. 최근에 1700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7번 화강 역시도 박태종 기수 열심히 조교를 한 만큼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번 크립토 키드가 레이팅 60점에 제일 55kg, 55.5kg라도 자, 직전에 페로비치의 아쉬움 다시 한번 만회 나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11번을 놓고 8번 티즈런 거기에 5번 리워드하이라든지 7번 화강은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후차권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자, 왜 6번과 9번을 설명을 안 드리냐면 6번 같은 경우는 훈련을 직전에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훈련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9번 청담대로는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이 상당히 좀 부족했고 직전에도 제가 좀 불안하다 11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도 좀 더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번 넣고 8번 맞고는 일단 기본 주력이고요. 5번 거기에 7번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12경주로 갑니다. 자 12경주 강백호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0번 에이스러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 12번 금화제우스. 자, 한 마리는 선입형 마필, 한 마리는 극단적으로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 마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직전 경주에 제가 57.4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4번 체이싱 달러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자 10번 에이스러는 인기마입니다. 현장에서 인기 1위인데 뭐 훈련 상태도 좋고 페로비치가 직접 조교했고 자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출전을 합니다. 왜? 지금 2번 놓고 때렸는데 이번이 좀 마지막입니다. 참 정말 잘 안 맞아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 훈련 시 좀 직전보다는 분명 걸음의 변화가 온 만큼 인기마에 밀려 있습니다. 상당히 밀려 있기도 하고요. 이번엔 드디어 찬스를 만났다. 때려먹기 딱 좋은 편성을 만났고 훈련까지 받쳐주고 있는 만큼 인기마 10번 에이스런을 뒤로 놓고 때립니다. 자 그렇다면 먹을 건 있는 12경주. 자 돈 잃으신 분들 마지막 경주에서 강백호와 함께 해주신다면 멋진 적중으로 12경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토요경마 상당히 좀 몇 개 경주에서는 배당도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까다롭다 경마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배당을 내주고 말았는데 이번 주 역시도 몇 개 경주에서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희 방송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자 강팀장의 5경주와 7경주 강백호의 9경주 12경주 바쁘시더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